자,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폴란드랑 독일이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이탈리아도 강보합 정도 나왔고,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주요 주스인, 그리고 영국, 그리고 러시아는 국제유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뭐 저점을 또 이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어제 금요일 날 영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은 좀 반등이 좀 나와졌어요. 지금 뭐 거의 대세는 금융주일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금융주는 안 빠지고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섹터들이 굉장히 약하죠. 원자재 섹터들, 그리고 일부 어떤 보험사 쪽에서는 좀 또 빠졌던 것 같아요.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제약주들이 유럽 증시에서 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뭐 앵글로 아메리칸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한 2.5% 정도 빠졌고, 그리고 뭐 올드뮤티럴, 그리고 BHP 빌리턴, 그리고 BP, 안녕하세요. 요 한 3% 정도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좋았던 독일이 이제 왜 강했느냐 그러면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수는 좀 약했지만은 제조업은 어제 한 3%, 많게는 막 5%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다운받는데 오래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조업이 이제 좀 강한 독일이다 보니까 한 뭐 다 국가 대비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어제 푸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르노도 좋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최근에 좀 강했던 뭐 이런 섹터들이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러니까 뭐 약하진 않았지만은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하면서 지수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약주들 약했고, 원자재 섹터들 골고루 다 약했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는. 아메리카 증시 한번 보죠. 아메리카 지수는 어제는 좀 재밌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최근에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 IT 종목들이 하락을 좀 이끌었죠. 아메리카 주요 지수, 거의 뭐 나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금요일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거의 뭐 초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강했던 거고, 다우존스 강보합, S&P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3% 이상 조정이 좀 나왔고요. 아르헨티나도 3.5% 정도 조정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약했던, 뭐 트럼프 당선 이후 좀 약했던 IT 섹터들이 선전을 좀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 있죠. 우리 그 그래픽 카드, 우리 회원님들 컴퓨터에 쓰면 엔비디아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게 호실적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이 좀 호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도 이제 다 같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AMD도 어제 한 6%, 그리고 디램 뭐 강자죠. 마이크론도 한 4%, 퀄컴도 굉장히 좀 강했고 지수 대비, 인텔도 어제는 좀 좋았고, 애플도 좀 선방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금융주들까지 좀 도와줬고요. 금융주까지. 그리고 좀 약했던 거는 이제 좀 여기도 유럽 증시랑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재 섹터들은 좀 이렇게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약주들이 좀 약했어요. 최근에 힐러리가 당선이 되면서 제약주들이 이제 뭐 안도 랠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힐러리가 제약주 뭐 약간이나 이런 논쟁이 좀 많았다 보니까 이제 안도하는 거죠. 다행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랠리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은 화이자가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 비정부 기구가 있죠. 그 폐렴구균 백신을 이제 좀 최저가로 좀 뭐 공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가이나 이런 뭐 논쟁이 다시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화이자가 한 뭐 2점 거의 한 3% 가까이 조정이 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정부 기구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뭐 유니세프 같은 요런 이제 단체들을 얘기하는데 요런 기구의 요런 단체들에게 이제 뭐 이제 최저가로 좀 싸게 우리가 백신을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이게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약주들은 이게 사실 힐러리가 당선이 됐으면 뭐 더 안 좋았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안도하는 랠리인 거지 뭐 그렇다고 트럼프 수혜주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거고 안도 랠리 차원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간단히 정리를 좀 하면 뉴욕 증시는 제약주 약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IT 섹터들이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선전을 해주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주들은 역시 지금 좀 대세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IT 종목들 조정 많이 나왔는데 오늘 뭐 기대해 볼 만 하겠죠. 어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하드웨어였죠. 근데 이제 반면에 IT 섹터들이 강했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쪽이 강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 있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뭐 구글이죠. 알파벳은. 그리고 페이스북 요런 섹터들 있죠. 알리바바 요런 섹터들. 요런 거는 약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까지는 약하다. 이게 근데 트럼프의 최대 피해주인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의 최대 피해주고 근데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몰아서 그냥 다 안 좋게 해석을 했는데 금요일 날 이게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시아 주요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이 3100 뭐 꾸준히 그 이상 유지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한 17,300까지 좀 올라간 것 같고 니케이는 뭐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한 약보합 마감을 좀 해줬고요. 홍콩 H 그리고 항생 H가 최근에 좀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도 애플 악재가 좀 있죠. 애플이 지금 뭐 판매가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면서 IT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도 한 4% 정도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아시아 증시는 뭐 이제 주요 지수인 일본을 좀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지금 일본도 지금 제일 강한 게 거의 금융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금융주 제가 뭐 노무라 증권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브렉시트 이렇게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융주들이 눈치를 보다가 여기 브렉시트를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여기가 브렉시트인데, 요 위치가 지금 브렉시트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아시겠죠? 거의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유럽, 뭐 미국 할 것 없이 주요 이 선진국들에서는 지금 이런 지금 금융권 섹터들 랠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주들, 뭐 은행권들 이런 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건 이거 좀 이따가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어떤 산업재 섹터들이랑 뭐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주들도 지금 선전을 좀 하고 있어요. 도요타도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한 저번 주 트럼프 되고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그 하락폭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철강 기업들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철강석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어요. 한 17, 18% 정도 올라갔으니까 철강주들도 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지금 해외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증시 최근에 좀 다 좋습니다. IT도 좋고, IT는 뭐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그래도 좀 선전해주고 있고, 예, 그리고 뭐 금융주들, 예, 그리고 뭐 수출 기업들 대표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좀 선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뭐 지수로 보면은 17,000 이상에서는 크게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 한번 보죠. 코스피는 조정이 좀 많이 나왔죠. 1984포인트. 이제 IT에 따른, 예, IT가 이제 하락을 좀 이끈 거죠. 1298조 정도, 예, 시가총액 1300조를 이탈하면서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은 한 500개, 하락 종목은 한 300개. 그러니까 지수는 좀 많이 빠졌는데, 체감 분위기는 그냥 뭐 약보합 분위기예요. 사실은 코스피는. 왜냐하면 뭐 IT가 삼성전자가 다 하락을 이끌어 버리니까 뭐 사실은 빠진 것 같지 않죠, 느낌이. 그래서 IT만 없었으면은 뭐 괜찮았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근데 IT가 이번 주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IT가 좋다는 거는 지수가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제약주가 좋아야 이제 좀 지수 분위기가 좀 좋은 거고. 근데 제약주들도 이제 지금은 안도성 뭐 어떤 그런 랠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코스피도 IT가 이제 좀 자리를 좀 잡는다 그러면 지수가 안정을 좀 찾겠죠. 그래서 2000포인트 밑에서는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미국보다는 저는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잘 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수는 이제 좀 혼조, 예, 마감을 하는데 전기전자만 좀 약하고 대부분은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 증시 이제 반영을 하면요, 야간 선물을 반영을 하면 오늘도 약보합에서 한 0.5% 이상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T 기업들이 선전을 해주면요. 좀 기대를 해보고,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621포인트, 예, 뭐 코스피보다 강하게 이제 좀 마감을 한 거죠. 약보합으로 마감했으니까. 근데 코스닥은 분위기는 좀 좋아졌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좀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도 한 600포인트 뭐 이하까지도 빠지고 했었는데, 그 정도면은 뭐 많이 빠진 거죠. 이제 반등 나올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우리가 이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주가 지금 훨씬 더 분위기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자, 상승 종목 한 660개,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코스닥도 하락 종목 한 400개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수도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예, 좋았어요.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을 정도로 좋았으니까 우리 회원님들 코스닥은 뭐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예. 시간이 어느새 또 이렇게 금방 갔네. 자, 주요 뉴스 한번 보고, 빠르게 보고, 이제 또 제가 오늘 9시부터는 유료방에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트럼프, 카피캣 장세, 언제까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호강 효과가 언제까지 좀 있을 수 있냐, 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지수로는 뭐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이제 경험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이 대통령이 이제 뭐 바뀌고 뭐 또 정책에 따른 수혜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명박 뭐 금융위기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자전거 도로를 전국에 뭐 다 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자전거 관련된 뭐 자전거 그 도로 까는 그런 뭐 기업들,
그리고 자전거를 파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수혜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게 보통 당선되고 거의 1년 가까이는 랠리가 나와요. 대부분이 다 7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랠리가 나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거의 경험적으로 그런 건데 이제 그럴 확률이 한 확률로 따지면 한 70% 이상은 그렇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랠리가 좀 나오니까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들이 있죠. 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뭐 인프라 뭐 이런 관련주들 왜냐하면 트럼프가 좀 뭐 인프라 투자를 좀 늘리겠다고 많이 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금융시장이 좀 혼란이 오면서 연말에 금리 인상하기가 어렵겠다라고 당선되기 전에는 이제 그런 판단이 많았는데 지금 어느새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죠. 뭐 IT 기업들만 빼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안정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상은 이제 어떤 이제 될 확률이 높겠죠. 수순대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금융주들이 당연히 좋을 거고, 예. 그리고 제가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음 뉴스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뭐 이런 쪽 섹터들이 좀 장기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IT 기업들이 좀 트럼프가 이제 좀 고평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하드웨어 쪽은 업황이 좋거든요. 업황이. 근데 좀 눌림이 많이 나왔죠. 이런 거는 눌림목이 나오면 좀 매수를 해볼 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장세는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우리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산업재 섹터들, 철강, 금융, 예,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건설 장비, 뭐 이런 것들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예, 그리고 요게 좀 길게 랠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거 건설 쪽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건설도 요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뭐 후각 랠리가 어디까지 나올 거냐? 그러면 길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수능이 이제 코앞이에 온 두 번째 뉴스. 갈수록 근데 더 캄캄한 교육주 좀 뉴스가 좀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아니고 교육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교육이 업황이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주들 갖고 뭐 있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거는 점점점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요런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원래는 요런 기업들이 수능 가까이 되면 랠리가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점점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수능 뭐 응시자들 있죠. 뭐 한 63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 해. 근데 지금 60만 명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60만 명도 이탈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능 보는 것들 보는 응시자 수가 이제 점점 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EBS 교재에서 이제 출제율이 높아졌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사교육 이 지출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EBS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또 70% 정도가 출제율이 나오다 보니까 뭐 꼭 사교육 업체에서 공부를 안 해도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사교육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네 개 업체에서 주유 다 해먹지 않았습니까? 뭐 S-오일이랑 뭐 GS 칼텍스, SK 주유소랑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현대오일. 예, 요 네 개에서 다 해먹었는데 알뜰 주유소 만드니까 이 경쟁이 좀 완화되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점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EBS 그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요 부지는 어떤 트렌드다 요런 좀 보고 그리고 일단은 요 사교육 요런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을 공부를 안 시킬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학교 공부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사양 산업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 세 번째 뉴스, 미 대선 역풍 맞은 풍력주.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요. 자, 풍력주들이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힐러리가 당선이 됐으면 신재생 에너지 쪽의 뭐 수혜를 좀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빠졌을 겁니다. 아마 차익 실현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하고 이제 랠리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 화석연료 에너지 쪽으로 지원한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면 뭐 이 산업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태웅도 많이 빠졌고, 뭐 CS 윈드, 뭐 그리고 OCI, 하나케미칼, 동국 SNC 이런 기업들이 거의 한 30% 가까이, 그리고 적게는 한 15% 이상 좀 빠졌어요. 네, 물 먹고 하겠습니다. OCI가 한 20% 빠진, 대형주인데도 한 20% 빠진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국 SNC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미국 매출이 너무 많아요. 요게.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요 공급 업체로 있고, 그리고 윈드도 큰 납품처거든요. 근데 여기 매출이 거의 한 70%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게, 그러니까 미국 매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파리 기후 협약도 올해 초에 했잖아요. 근데 요게 무산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다시 그 세금 감면 제도가 PTC죠. 그게 5년 연장이 됐거든요. 올해 5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거니까 좋잖아요. 근데 요게 폐지될 수도 있다. 지금 요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 2020년까지는 저는 좀 이게 뭐 이 정책이 유지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야, 이거 폐지되면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요것도 풍력은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는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뭐 좋은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태양광도 좋지만 풍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낙폭이 좀 심했는데 요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섹터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역발상 투자가 좀 가능한 그런 산업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눌림목이 충분히 나오면 다시 자기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실적은,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가까워지면은 좀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실적은 좋을 테니까. 업황이 지금 워낙 좋아요. 지금 수주 물량도 워낙에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점점 수주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요건 세금만 아니면, 세금 뭐 감면 제도 요게 폐지만 안 되면 정말 괜찮은 기회인데, 폐지될 확률은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땐 좀 낮아 보인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야, 다음 뉴스. 바이오 대장주 경쟁. 자, 삼성 바이오 시총 10조 돌파했다고 지금 나오죠. 요거는 정말 상장을 잘했어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죠. 삼성 바이오가 상장을 할 때쯤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 랠리가 딱 나오는 그 시점에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이 삼성 바이오 쪽으로 베팅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의 수혜주는 아니거든요. 제약 바이오가 그냥 힐러리의 어떤 피해주였던 거지. 그 관점에서 보면 랠리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 바이오와 셀트리온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바이오 시뮬러 쪽에서는. 그러면 셀트리온은 이미 좀 검증이 된 업체고, 이미 미국 쪽에 글로벌 회사가 된 거죠. 현지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 바이오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고, 셀트리온은 이미 이 업계에서 강자인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셀트리온이 한 시가총액 12조 되고 삼성 바이오가 한 11조 가까이 됐었는데 이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누가 더 비싸냐. 저는 삼성이라는 어떤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12조고 삼성이 만약 삼성 바이오가 11조다 그러면 저는 삼성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버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 비싸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회원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회사랑 업력이 없는 회사랑, 근데 뭐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는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버블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자, 다섯 번째 뉴스. 자, SK 네트워크스. 마이크 안 들리나요? 마이크가 뭐 잠깐 끊기고 막 이러네. 자, SK 네트워크스. 네, 잘 들리죠? 예, 패션 사업 이달 말로 현대백화점한테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아요. 요거는 저는 좀 더 SK 네트워크스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패션업이 요즘에 안 좋아요. 근데 요거를, 좀 떨궈내고 이 렌탈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그러면서 이 동양 매직을 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종합 이 렌탈 업체로 좀 거듭을 날려 그러는데 요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SK 네트워크스가 종합 상사 회사인데 뭐 이것저것 안 하던 게 없을 정도로 뭐 많은 걸 했었는데 지금 사업 재편을 통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렌터카 사업이랑 이동통신이랑 그리고 이제 렌탈, 동양 매직 요런 걸로 집중을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길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 뭐 코스닥 굉장히 부진할 때 선방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펀드멘탈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뉴스. 활기뛰는 금융주 투자. 트럼프 순풍 기대가 좀 있는 거죠. 최근에 지금 금융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탑픽이에요. 제일 좋습니다. 이어폰이 없어서 안 들리고 우리 회원님은 안 들리시고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일단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금융주가 좋다 뭐 이런 거죠. 금융주가 근데 좋은데 요게 이 규제 법안이 좀 있었어요. 지금.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요게 좀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규제 완화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최대 이제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금융주들이.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올라갈 확률이 높고 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주들이 이 어떤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데 그 마진 폭이 커지다 보니까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이 금융권은 좀 이렇게 길게 봐도 괜찮은 섹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요게 그 규제 법안이 있던 게 이제 프랭크법이 이제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자본 비중을 높여야 되고 투자를 뭐 못하게 하는 막 이런 규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낮아지다 보면 그리고 투자를 뭐 제한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막아놨었는데 그게 좀 풀린다 그러면 금융주들이 이렇게 돈 유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뉴스. 자, 한세실업이 3분기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에 신저가를 좀 갔죠. 근데 이 한세실업은 요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섬유우리 쪽은 TPP 수혜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요 베트남 쪽에 한세실업이 공장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TPP가 거의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세실업 같은 요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PTT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요 기업들은 지금 다운이 된 거죠. 레벨 다운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이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드렸죠. 3분기까지는 실적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재고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의류 쪽 재고 물량이 미국 쪽에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갭이 안 팔리고 뭐 아메리칸 이글, 아베크롬비 이런 것들이 잘 안 팔려요. 홀리스터 이런 것들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재고가 많은 상황이라 다 재고 다 떨궈내고 가면 뭐 4분기가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근데 3분기보단 나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4분기가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또 트럼프까지 되니까 나을 수 있었는데 이제 더 거기에서 악재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예, 아시겠죠? 그 보리박길님이 안 돼요. 예, 안 되면은 얘기하세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전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8번째 뉴스는, 자, 연내 중국 배터리 인증 힘들다 뭐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인증은 일단 연내는 무조건 힘든 거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모범 규정 인증을 지금 이제 받더라도, 이미 뭐 검토하고 실사 들어가고 그러면 벌써 한 2달 이상은 시간이 걸려. 그럼 지금 11월인데 당연히 뭐 인제 저 배터리 인증 인제 들어가는데 뭐 검토하는 데만 2달 걸리. 벌써 그럼 올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올해 내 뭐 연내 인증 힘든 거는 뭐 그냥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근데 내년에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이쪽은. 근데 요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내연기관 쪽에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좀 느리게 가지 않겠느냐, 어떤 시장 개화가.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 쪽은 안 좋은데, 근데 요건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은 안 좋다. 근데 중국 쪽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그 함량 미달되는 업체들 있죠. 이 보토리 배터리 함량 미달되는 이 업체들은 그만큼 또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만, 너네는 그럼 보조금만 챙기고 제품은 제대로 안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또 규제가 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제품 경쟁력이 있는 이런 국내 업체들한테는 또 한 번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 안정성 이 인증에 통과가 돼야 이제 중국 쪽으로 공급이 가능하니까, 보조금 받으면서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올해는 요 인증 통과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내년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지금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아무튼 뭐 아침 시황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또 아침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료 방송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함께 부자 되는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